잠깐 일이라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간다던데 괜히 시작했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60세 이후 일자리를 눈앞에 두고도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더 벌고 싶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볼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소득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연금은 생활의 중심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고정 지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하면 불리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일자리가 연금과 건강보험에 불리할까요? 국가가 운영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공식 제도는 이런 불안을 모른 척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금과 건강보험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니어 일자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하면 무조건 손해다라는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오해인지 차분하게 기준부터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일자리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제도와 일부 사례가 섞이면서 하나의 단순한 말로 굳어진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에는 종류가 있고 소득에도 성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이 빠진 채 일하면 손해라는 말만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연금을 받는 시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이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 모든 일자리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니어 일자리 제도는 그 시절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활동 시간과 소득 수준 자체가 연금 생활을 크게 흔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했다가 연금 줄었다더라는 이야기는 개인 상황을 떼어낸 채 결론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소득이 어떤 형태였는지, 일시적인 상황이었는지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이 빠진 이야기는 불안을 키웁니다. 확인하기 전부터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모든 일자리가 연금에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을 알지 못한 채 한 문장짜리 이야기만 믿는 것은 지금의 제도를 너무 과거에 묶어두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금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연금은 일을 하면 바로 깎이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 받는 연금은 이미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로 형성된 생활소득입니다. 이 연금은 조금 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과 새로 생기는 소득의 관계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소득의 존재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과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는
연금 생활자들이 참여한다는 전제를 깔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활동 시간과 활동비 수준이 연금의 기본 흐름을 깨지 않도록 제한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이미 연금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모든 소득을 위험 요소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연금은 일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 생활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적으로 설계된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다음 단계인 건강보험 이야기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조금 벌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확 오른다는 말은 시니어들 사이에서 특히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생각하다가도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다시 멈추게 됩니다. 이 불안의 출발점은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연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구조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소득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활동 시간과 활동비가 처음부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설정되어 있고 생활 전반을 뒤흔들 만큼의 소득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문제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남는 이유는 일부 사례가 과장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크게 변한 경우, 가구 상황이 함께 바뀐 경우, 다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경우가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과 맥락은 빠지고 결과만 남게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변했느냐를 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작은 활동조차 과도한 위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국가가 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 때 연금과 건강보험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설계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60세 이상 일자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얼마나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는 질문은 연금과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지 않는가입니다. 만약 시니어 일자리가 장시간 근무나 고액 소득을 전제로 설계된다면 연금 수령 구조와 충돌이 생기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는 시니어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부담이 됩니다. 이 점을 국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시니어 일자리는 활동 시간과 활동비가 처음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은 적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금과 보험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장기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일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무리 없이 오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장기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자리 역시 그 흐름에 맞춰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니어 일자리 제도는 연금이나 보험을 나중에 생각해 덧붙인 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계산된 제도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한된 활동비를 보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보면 이 제한이야말로
시니어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동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은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완전히 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에는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이미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시니어 일자리 활동비가 더해졌을 때 전체 소득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한다는 사실보다 전체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연금과 보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 상황이 최근에 바뀐 경우입니다. 혼자 살다가 가족과 합가를 했거나 반대로 가구 분리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자리 때문이 아니라 가구 구조 변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점이 겹치면 일자리 때문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를 여러 개 겹쳐서 하려는 경우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는 단일 참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되면 처음 의도했던 안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를 더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만 알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 때문에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60세 이후 일자리를 고민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걱정입니다. 연금이 깎일까,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하는 생각이 모든 선택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는 연금과 건강보험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일자리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생활의 중심으로 유지하되 그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의 활동을 선택합니다. 활동 시간과 활동비가 제한된 이유를 단점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건 역시 제도의 일부입니다.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60세 이후의 일자리는 무리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연금도 건강보험도 그리고 내 일상도 함께 지켜갈 수 있습니다.